지체 없이 귀국하라입니다. 자, 잇따라 무리를 빚고 있는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이 기자가 앞서 두 차례 그 폭행 사건 논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 두 가지 사건, 두 건이라고 하지만 일단 알려진 것만 두 건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더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난 4월에 저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이제 의류 업체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직원을 폭행을 했다는 거죠. 지금 나오는 저 영상인데요. 저 해당 의류 업체에 방문했을 때 직원의 뺨을 새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강하게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 저 대사 부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건강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제 한글로 번역한 존댓말은 아니었습니다. 반말로 된 이 번역투의 반성문이라기보다는 사과문이죠. 사과문을 낸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따로 직접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최근에 지난 5일이었죠. 이 한 공원, 거주하는 곳 근처의 공원인 것 같습니다.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서로 밀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두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당시 이게 두 건이라고는 하지만 그 해당 환경미화원은 2주 전, 그 사건이 벌어지기 2주 전에도 얼굴에 휴지를 던진 적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 벨기에 외교 당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놔둘 수가 없다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예, 입장 표명했습니다. 일단은 소피 밀메스 벨기에 외교장관이 주 대국 대사로서의 책임과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우리의 열망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벨기에로 돌아오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이딴 폭행 무리에 결국 즉시 귀국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사실 그 상점에서 옷가게 그 직원을 폭행할 당시만 해도 좀 상황이 불명확하다고 입장을 좀 피했는데 맞아요. 이번 두 번째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는 바로 귀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에도 대사 직무를 수행하기 좀 어렵다면서 귀국 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7월 말까지만 주한 대사직을 유지할 예정이었는데 더 짧아졌고 즉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진짜 즉시 귀국 명령. 이게 일단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급박해 보입니다, 일단. 굉장히 급하죠. 그러고 나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인 겁니다. 언제 떨어뜨리는 거냐면요. 전쟁 났을 때, 테러 일어나고 있었을 때, 아니면 정말 이러다가 우리 한국하고 수교가 끊기겠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일 때 내리는 건데 오죽했으면 벨기에에서도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그쪽에서는 면담, 별도 징계 조치, 저거는 사실 한국 대사로서는 한국에 나가 있는 대사로서는 해임한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조치를 취한 거죠. 아니 진짜 이게 레스쿠이의 대사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올해가 임기 5년째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벨기에 국왕 내외가 국빈 방문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임기 동안에 정말 굵직굵직한 행사를 다 치렀던 그 대사였고 또 상당히 좀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대사인데 이거 본인 문제도 아니고 배우자의 어떤 그런 불필요한 논란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경력에 큰 오점이 생긴 거란 말이죠. 자, 소장님, 그러면은 일단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러다 한국하고 완전 정말 힘들어지겠다라고 자기들도 좀 이거 심각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한 거 보면.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저도 벨기에 하면 저 그냥 초콜릿하고 와플 이 정도만 하다가 이제 벨기에 그럼 그 대사 부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 외교장관이 굉장히 잘 표명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빨리 즉각적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국가 차원에서 잘못한 인상은 주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또 저희 한국인들의 마음을 또 어느 정도는 위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씨 있잖아요. 그 비정상회담 나왔었던 이 논란이 있고 나서 내가 그 대사 부인을 행사장에서 만난 적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죠.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화나고 안타깝고 그리고 벨기에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뭐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까지는 저는 뭐 판단하기 힘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남다른 포스는 좀 느끼긴 했었거든요. 어떤 아우라라는 거를 조금 크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글쎄 저한테는 그때 좀 뭐 완전 무례한 거 아닌데 근데 조금 저한테 뭐 어떤 부탁을 뭐 약간 했었는데 조금 저는 약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약간 이 줄리안 씨도 뭐라고 이제 딱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좀 애둘러서 네.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이제 만났는데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나한테 잘못한 건 없었지만 나도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은 어쨌든 벨기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도 외국에 나가 있는데 한국인의 누구 개인 한 명의 공직자가 잘못을 해서 모든 그럼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니네 나라는 왜 그러냐, 니네 나라 심각하다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줄리안 씨는 우리나라에서 방송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한국어도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벨기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이 파문이 있고서 몇몇 그 벨기에 우리 한국 시장에 진출한 몇몇 벨기에 브랜드가 행사 뭐 런칭 행사 같은 거를 하는데 앞서서 이 벨기에 국적이라는 거를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일까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좀 그 벨기에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벨기에 현지 일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다 그래요? 일단 줄리안 씨가 이제 현지 분위기까지 전달한 적인 인터뷰에서 전했는데요. 일단 외교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이 현지 벨기에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이 대사는 더 이상 이제 대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뭐 외교부를 통해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일단 현지 분위기에서도 뭔가 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사분이 그 벨기에 겐트 대학에서 동양 문헌학을 전공을 했었대요. 그러고 나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중국 현대사, 현대 중국어 뭐 이런 걸 따로 배웠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중국에 대해서 애초부터 좀 많은 관심이 있었던 분 같은데, 하하 이게 진짜 뭐랄까요? 변호사님 좀 어떻습니까? 그냥 변호사님 느낀 바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아니 그냥 우리 이럴 때 쓰는 표현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상습범이라고 법률 용어가 일반화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또 두 번도 아니고 이 환경미화원 주장은 그 2주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어떤 행실이 5년 동안 있었는데 왜 이제 드러났니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좀 계속 얘기했던 줄리안 씨 같은 경우도 빨리 벨기에에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덧붙인 게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이상한 나라 사람이 있는 거니까 벨기에를 좀 나쁘게 봐주지 말아달라. 그런 말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중국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도 또 소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이제 중국계다 보니까 중국 일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서 A 씨는, 그러니까 부인은 한국인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향의 그 부인의 기행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그가 한국계라고 주장하는 댓글들이 지금 보이시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한국인을 때린 것이다. 저 부인은 분명 한국 사람일 것이다. 대사 부인은 분명 한국계 등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중국계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실상 손절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부인이 또 다른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인이 활동했던 공자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중국어 및 중국 문화 전파를 위해 설립한 기관인데 미국, 유럽에서는 공자학원을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간주해서 폐쇄하는 중이라서 또 이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습니다. 서방에서 적대시하는 공자학원에서 이 부인이 태극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중국 누리꾼들이 무슨 뭐 다 자기들 거라고 하잖아요.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다 중국에서 유래했다. 네. 그런데 또 이럴 때는 그건 너네 거. 그러니까 이러니까 약간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약간 좀 생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